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얘가 얼만큼 들어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과정에서 이미 증폭을 해버리면은 좀 약간 허물허물해진 놈을 바로 쫙 세워가지고 딱 다시 넣어놓고 그거를 계속 이제 30ms마다 계속 넣으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셀 크기가 줄어들수록 이 누설, 리키지 커런트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까 캐패시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일단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 자체가 줄어들죠. 결국 이건 마진 챙기는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잘 슈링크해서 돈을 많이 버냐 싸움인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D램의 스케일링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10년에 100배씩이나 밀도가 막 올라가던 D램이었는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2배밖에 밀도가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로직 반도체의 슈링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면서 퍼포먼스가 좋아지는데,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폰 노이먼 아키텍처 하에서 D램에서 로직으로 보내는 데이터 밴드위스 자체도 빨리빨리 못 따라가 주니까 HBM과 같은 굉장히 그 복잡한 구조의 어떤 메모리가 탄생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D램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 HBM 앞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혹은 HBM이 계속 이 실권을 가져가겠네?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캐패시터와 이 트랜지스터 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T, 1C 구조의 D램, 요게 딱 1비트를 저장한다라는 거죠. 이 캐패시터의 전하를 저장해 놓는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얘를 이제 통과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요 채널을. 그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여기 보시는 1T의 1C, 1T의 1C 이렇게 한 개가 이 원빗을 저장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 얘네들이 이렇게 빈라인과 워드라인, 이 각각의 워드라인이거든요. 워드라인, 그리고 빈라인 이렇게 어레이 구조를 구성하면서 특정한 그리드 배열을 형성한 다음에 이 워드라인은 각각 이 여기 딱 붙어있죠. 이 트랜지스터랑 붙어있는데 이 트랜지스터들의 전압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빈라인은 보세요. 빈라인은 여기 지금 실제로 얘가 통과했냐 안 통과했냐에 따라서 캐패시터의 전하에 대한 정보들을 읽어오거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워드라인과 빈라인 요거에 해당하는 특정한 이 지점, 요 지점에 해당하는 셀만 읽기 또는 쓰기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빈라인이 있고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캐패시터에 지금 전하가 지금 쭉쭉쭉 들어갈 텐데, 이 캐패시터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계속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장했다가 이제 살살살 빠질 수도 있고 막 일렉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가 계속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계속 뭘 해줘야 된다?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요. 보통 이제 한 30ms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리프레시 한다는 게 뭐 하루에 한 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셀의 전압을 이제 재조정을 한다라거나 이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계속 캐패시터에 이제 뭐 0이면 0, 1이면 1 이런 식으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 리프레시 과정을 계속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D램 칩 내부에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벌어지는데, 이러면은 뭐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D램 전체의 한 10%의 전력 소모를 든다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 D램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센스 앰플리파이어. 저번에 말씀드렸죠. 센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요 놈인데,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이 D램 셀에 이 캐패시터에 전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신호가 사실 굉장히 약할 거잖아요. 캐패시터 안에 굉장히 조그만 이 미세가 되면 될수록 이 캐패시터 안에 전하가 얼마 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막 이렇게 약간 이 감지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약한 신호를 잘 읽어드려갖고 증폭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바로 이제 센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한 놈이 해주는데, 여기 지금 이제 센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한 놈들이 다 이제 박혀있죠. 얘네들이 이 빈라인에 해당하는 놈들, 이 빈라인에 엮어가지고 캐패시터에 무슨 소리가 들리나, 뭐 전화가 들어가 있나 계속 이렇게 이제 센싱을 하면서 뭐가 있으면은 그 신호를 증폭을 시켜갖고 하는 동시에 셀에 있는 데이터를 리프레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데,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얘가 얼만큼 들어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과정에서 이미 증폭을 해버리면은 좀 약간 허물허물해진 놈을 바로 쫙 세워가지고 딱 다시 넣어놓고 그거를 계속 이제 30ms마다 계속 넣으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센스 앰플리파이어니 뭐 1T, 1 캐패시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요 보세요. 파란색이 지금 D램이거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막 35%씩 막 줄었어요. 그냥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만큼 굉장히 슈링크를 잘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차 12%로 줄고 나중에는 막 10% 올라가고 막 이렇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게 캐패시터 자체가 일단
일단은 길쭉하게 생겼어요. 흔히 이제 뭐 종횡비가 막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비 대비 길이가 너무 길쭉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나노미터 수준으로 요거를 이렇게 굉장히 작게 만드는 것 자체가 뭐 리소그래피하고 뭐 에칭해서 깎아내고 이러한 것들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 이 캐패시터 안에 뭐 해봐야 전자의 개수가 한 몇만 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 몇만 개 들어가면은 그 진짜 신호가 얼마 안 들 거잖아요. 일렉트론이 진짜 이게 눈에도 안 보이는 애들을 몇만 개밖에 안 넣은 상태에서 얘 신호가 있나 없나 약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렇게 센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셀 크기가 줄어들수록 이 누설, 리키지 커런트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까 캐패시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일단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 자체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센싱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SA라고 하는 이 센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이 감도도 굉장히 이제 정밀해져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기술적인 난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D램에서도 이 EUV, 그러니까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이죠. ASML에서 파는 거, 그 EUV 장비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더 미세하게 막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EUV를 사용하면은 이 회로를 그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작은 트랜지스터 패턴으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게 D램 메모리 시장이라고 하는 거, 요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링크를 해가지고 아까 보셨죠? 기가바이트에 달러, 몇 기가바이트 너네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건 마진 챙기는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잘 시링크해서 돈을 많이 버냐 싸움인데 만약에 여기서 울트라 바이올렛, 뭐 DUV, EUV 이런 것들 사서 만들게 되면은 일단 공정 자체도 복잡하지만 이 설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거 돈값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수율을 잘 잡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전히 이 D램 쪽에서 EUV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밴드위스 같은 문제들은 지금 HBM을 이용해서 막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엮는 문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램 다이들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것들 제대로 뽑아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얘들을 뽕뽕뽕뽕뽕뽕 요 신호들을 계속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로 엮어가지고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호퍼 GPU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인터포저를 또 따로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 엘리베이터 이거 지금 8단, 12단, 이제 16단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얘들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결국 얘네들이 또 이제 하나의 또 거대한 패키징으로 이제 쌓일 텐데 얘네들을 뭐 이제 층이 고정되어 있다면은 얘네들이 점점점 이제 이 공간이 작아질 거지 않습니까? 이 패키지의 하나의 역할이 또 이제 뭐 열 패시베신이라든가 이 열을 제대로 방출하는 역할도 있는데 이러한 TSV 같은 공정을 쓰면서 여러 가지 신호를 내보내는 건 좋아요. 이거 자체 뚫는 것도 힘들죠. 뚫는 것들을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잘 온라인을 맞추는 것도 기술이고 얘네들끼리를 본딩한다라는 역할 이것도 기술이죠. 잘 본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또 열을 엄청나게 발생을 시킬 건데 이 열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느냐 이 열 자체를 어떻게 빼느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열과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뭐 히트 스프레더 같은 어떤 특정한 부품을 가져와가지고 새롭게 이게 냉각을 하는 기술들을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CPU나 아니면 그래픽카드 뭐 방열판 있잖아요. 뭐 히트싱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설치해가지고 빨리 열을 배출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메모리 쪽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면서 이 D램의 어떠한 신호를 빨리 전달하기 위한 것들이 이렇게 패키징으로서 접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또 D램의 또 문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D램의 용량 문제죠. 특히 대규모 데이터 처리 작업이 필요할 때는 이 D램 자체가 이제 병목 현상이 항상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데 좀 거대한 LLM 같은 경우는 몇 테라바이트 수준의 엄청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D램이 요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뭐 GPU를 여러 개 이제 깔아야지만이 흔히 이제 LLM 크기랑 비교할 때 H100이 몇 개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H100 하나에 지원하는 메모리 양을 토대로 해가지고 몇 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흔히 이제 추정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하듯이 D램 용량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 자체가 특정한 공간에서 용량을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또 전력 소비라든가 같이 또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되거든요. 어쨌든 로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랜지스터 밀도가 빠르게 또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D램은 지금 이제 천천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돈도 안 되는데 EUV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성능 변목이 되니까 이상한 HBM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AI 반도체가 핫하다 보니까 HBM 같은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라 하더라도 일단 갖고 와 이게 성능이 되니까 언제 어느 순간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결국 어떤 이제 전성비 측면에서의 이거를 운영하고 이 칩을 운영해 가는 입장에서의 전성비도 잘 챙겨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HBM이 단순히 그냥 미래형 반도체다 이게 답이다 라고만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은 핫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HBM 같은 경우는 기존의 DDR5랑 비교하면은 기가바이트당 3배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과정에서 또 인터포저로 엮고 하는 여러 기업들 간의 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떤 제조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발전 비용, 연구 비용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쏟아
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메모리 회사들이 뭐 우리 프로세싱인 메모리 이런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핌 구조, 컴퓨팅 메모리. 결국 메모리 안에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줌으로써 뭔가 이 병목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입지가 좋은데 그걸 잘하려면 또 이제 컴퓨팅, 즉 로직 쪽도 좀 잘 해 나가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D램 관련해서 한번 어떤 것들이 과연 문제가 되느냐, 어떤 것들이 기술적 난제가 있느냐를 그냥 한번 가볍게 훑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넥스트 메모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HBM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은 또 다음 강의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칠판 잘 안 보시고 제 몸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히 안대공학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이 영상 바로 밑에 보면은 링크가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입어보시고 제가 품질 좋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뭐 벤치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랩풀 다운 할 때 이게 쫙쫙쫙 당길 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거 입고 항상 운동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거 하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